새벽 6시 30분.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대부분의 점포는 철문이 내려진 채 침묵하고 있었지만 단 한 곳만은 달랐다. 정육점. 유리문 안쪽으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 속에서 정은이는 진열장을 닫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눈은 계속 벽시계를 향했다. 6시 29분, 30분.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예상한 듯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구두 밑창이 시멘트 바닥을 치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문이 열렸다.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 들어섰다. 이성호. 그는 한 달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았다. 사장 양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예의 바른 존댓말이었다. 오늘도 똑같이요? 은희가 물었다. 이미 답을 알면서도. 등심 10kg. 부탁하네. 은희는 냉장고로 향하며 그를 힐끔 바라봤다. 외투는 낡았다. 구두 뒤축은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가 꺼낸 돈만큼은 달랐다. 검은 봉투에서 나온 지폐들은 구김 하나 없는 새것이었다. 은희가 포장된 고기를 건넸다. 성호는 말없이 지폐를 내밀었다. 거스름 돈도 받지 않았다. 수고하시오.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은희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카운터에 놓인 지폐를 집어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빳빳한 질감. 이상했다. 매일 10kg씩 한 달이면 300kg. 그런데 그는 노인 혼자 사는 것처럼 보였다. 점심시간 옆 가게 사장 박순자가 김치를 사러 들렀다. 그녀는 은희에게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은희야, 오늘도 그 할아버지 왔어? 응.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아까 건어물집 사장이 그러는데 순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다. 경찰이 이 근처 조사 나온대. 옛날 강도 사건 관련해서. 은희의 손이 멈췄다. 강도 사건? 30년도 더 된 얘긴데 그때 훔친 돈이 최근에 다시 돌고 있다나 봐. 연번 추적한다던데. 새 돈으로. 새 돈. 그 단어가 은희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뒤적였다. 검색창에 1993년 은행 강도라고 쳤다. 기사가 떴다. 남양주 은행 강도 사건 30년 만에 재수사. 피해 금액 2억 원. 범인 미검거. 당시 경비원 이성호 42씨 가족 전원 사망. 이성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은희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새벽. 은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게 앞에 나와 있었다. 앞치마 대신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6시 30분. 성호가 나타났다. 사장 양반. 예. 잠깐만요. 은희는 평소보다 천천히 고기를 포장했다. 성호는 말없이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침내 포장이 끝났고 그는 돈을 건네고 돌아섰다. 은희는 재빨리 준비 중 팻말을 걸고 그를 따라 나섰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성호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 주택가를 지나고 다시 공장지대로 접어들었다. 은희는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20분쯤 걸었을까? 성호가 멈춰섰다. 녹슨 철문 앞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봉투를 땅에 내려놓고 자물쇠를 풀었다. 철컥.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사라졌다. 은희는 담벼락에 몸을 붙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철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커다란 식탁이 있었다. 아니, 식탁이라기보다는 긴 작업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젊은 남자,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들, 낡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성호는 봉투에서 고기를 꺼내 철판 위에 올렸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가게에서 들었던 것과는 다른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어떤 이는 며칠을 굶은 듯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은희는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이건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시장은 시끄러웠다. 경찰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고 형사 2명이 내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뭐 하러 온 거래? 돈 추적한다잖아. 30년 전 강도 사건. 형사들은 정육점으로 들어왔다. 은희는 진열장을 정리하다 멈춰섰다. 정은희 씨 맞으십니까? 나이 지긋한 형사가 물었다. 이름표에는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젊은 시절의 이성호였다. 경비원 제복을 입고 있었다. 은희는 침을 삼켰다. 매일 새벽에 오십니다. 고기 사러. 얼마나 사갑니까? 한우 등심 10K 주시고요. 강 형사와 동료가 시선을 교환했다. 어떻게 결제합니까? 현금이요. 새 지폐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네. 은희는 금고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강 형사는 휴대용 자외선 스캐너로 확인했다. 빛이 비치자 지폐에 희미한 마크가 떠올랐다. 이겁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1993년 남양주 은행에서 나간 돈. 사흘 뒤 새벽. 성호는 여느 때처럼 폐공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철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 경찰이었다. 이성호 씨, 경찰입니다. 강민수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식탁에 앉아있던 노숙자들이 놀라 일어섰다. 성호는 고기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당신이 쓰는 돈. 30년 전 강도 사건의 돈 맞습니까? 맞소. 어디서 난 겁니까?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려받은 거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놈에게서. 강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뜻입니까? 10년 전이요. 우연히 그 놈을 만났소. 안병동에서. 죽어가고 있더군. 내 앞에서 참회한답시고 돈 일부를 돌려줬소. 그때 난. 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용서는 못했소.
하지만 그 돈을 내가 쓸 순 없었소.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해야 하잖소. 버려진 사람들한테 밥을 주는 일. 강 형사는 식탁 주위를 둘러봤다. 노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가출 청년들. 모두 성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다. 윤지호, 30대 초반의 마른 청년이었다. 형사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할아버지 없었으면 저 진작에 죽었을 겁니다. 여기가 제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은 곳이에요. 옆에 있던 노인도 나섰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빠짐없이 여기 오셨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요. 강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법의 언어로는 명확했다. 이 돈은 압수해야 했다. 이성호는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기에 착잡한 마음이었다. 이성호 씨,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가 수갑을 차고 밖으로 나갈 때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따라 나오며 울고 있었다. 며칠 뒤 시장은 또 한 번 시끄러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다. 언론이 몰려왔다. 검은 봉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의로운 범죄인가, 불법 자금 세탁인가. 30년 전 강도 돈으로 노숙자 먹인 전직 경비원. 시장 상인들은 회의를 열었다. 은희도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건어물집 사장이 물었다. 저 식탁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은희가 말했다. 성호 씨가 하던 일을요. 하지만 돈은 우리가 모읍시다. 조금씩이라도. 그날부터 시장 상인들은 매일 조금씩 돈을 모았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소문이 퍼지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시민들도 기부했다. 지자체도 움직였다. 한 달 뒤 폐공장은 공식 쉼터로 등록됐다. 성호의 식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은희와 성호가 마주 앉았다. 식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매일 새벽 사람들이 모여요. 고기도 구워지고요. 성호는 처음으로 옅게 웃었다. 그럼 됐소. 나는 그저 밥만 줬을 뿐이니까. 할아버지는 왜? 은희가 물었다. 왜 혼자 하셨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도움이란 게 성호가 천천히 말했다. 때로는 자존심을 앗아가는 거요. 난 그들이 구걸받는 기분을 느끼길 원치 않았소. 그냥 같이 밥 먹는 사람이고 싶었소. 은희는 가방에서 검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성호가 쓰던 그 봉투였다. 이거 경찰이 돌려줬어요. 증거품에서 제외됐대요. 안에 쪽지가 있더라고요.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봉투에서 낡은 쪽지를 꺼내 펼쳤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요. 바라봐주는 눈이 없어서 굶는 거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새벽 6시 30분. 시장 골목에 다시 불이 켜진다. 하지만 이제는 정육점만이 아니다. 과일 가게, 반찬 가게, 빵집. 여러 곳에서 불이 켜진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손에는 각자 무언가를 들고 있다. 고기, 채소,
빵, 과일. 그들은 폐공장이었던 이제는 성호의 식탁이 된 그곳으로 향한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진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사람들이 둘러앉는다. 노숙자도 상인도 회사원도 학생도 모두가 함께. 정은이는 고기를 굽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다. 새벽 하늘은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다. 이성호라는 노인은 더 이상 이곳에 없다. 하지만 그가 만든 식탁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이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었다.